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그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주문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주문! 주문 들어왔네. 얼마만이냐? 어디 보자. 에? 메모가 남겨져 있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 드리는 거 부끄럽지만 동생 생일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급여가 화요일이라 혹시 화요일에 월급 나오는 즉시 계좌로 입금드리면 안 될까요? 꼭 이체하겠습니다. 아,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주문 취소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어쩌지? 그래. 뭐 요즘 경기 어려운 거 나만 그렇겠어? 뭐 이분도 사정이 있겠지. 그래. 뭐 믿어보자.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만일 주문자의 요청이 진실일 경우 거절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A씨는 주문이 들어온 메뉴뿐 아니라 추가로 맛있는 반찬까지 만들어 서비스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죠. 이상하다. 그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 그 무슨 일이 있나? 어이, 김 사장 나왔어. 오랜만이네. 거기 앉아. 그 아무래도 이상하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그 얼마 전에 말이야. A씨는 자신의 가게로 놀러온 또 다른 자영업자 B씨에게 얼마 전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이 친구야, 당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사기야. 나도 당했고 옆 가게 이사장 알지? 그 친구도 당했어. 뭐? 그럴 리가. 그 못 믿겠으면 주문 취소해도 된다고 했고. 그거 다 수법이야, 수법. 어이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 겪게 되는 사기 피해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든지 버젓이 음식을 받아놓고도 음식이 안 왔다며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별점 테러, 악성 리뷰가 남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곤 하죠.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배달 앱 자주 쓰십니까? 네, 저는 뭐 엄청 자주 씁니다. 네. 회사에서 야근할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이 많은 회사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 배달 앱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분쟁들도 덩달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흔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이게 뭐 진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음식값 환불받으려고 쇼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도 그런 사례를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리뷰에 어떤 안 좋은 리뷰가 달리더라도 이게 진짜가 맞나 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을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볼 때는 개수를 봐야 됩니다. 리뷰가 얼마나 많은지. 네. 네, 그게 정확합니다. 자, 이게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이다 보니까 이물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뭐 제가 사장이어도 별 수 없이 환불을 해주거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위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고 혹시나 환불을 거부하다가 별점 테러라도 받으면 이 별점이 확 낮아지면서 이것만으로 순식간에 이 순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동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고객을 잡아낸 어떤 사장님이 이 고객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먼저 환불을 얘기를 해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 취하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
그냥 클레임만 했는데 먼저? 사장님이 지레 환불을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금전적인 요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봤나 보네요. 네. 고소를 진행했다고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같은 짓 반복할까 봐 고소를 취하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사장님이면요. 그렇죠. 제가 변호사지만 저 같아도 솔직히 고소 취하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고의성이 명백하고 걸린 횟수가 다수여서 확실히 승산이 있지 않는 이상이라면 또 이 업주라는 약점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상당히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주변에 악질적인 경우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 심정처럼 자영업자들이 그 푼돈으로 시간과 돈까지 들여서 법정 대응까지 가겠느냐, 네. 처벌도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심지어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으로 총 305명으로부터 770만 원어치를 환불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제 기간이 2년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305건이라고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로, 그러니까 시켜 먹을 때마다 환불을 받았다는 거네요. 예, 이 정도면 생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환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또 거짓 신고를 눈치채고 환불을 거부한 업주한테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에 내가 제보를 하겠다.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아니면 본사에 전화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허위 리뷰를 남기거나 업주한테 개인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고객의 악의적 의도가 보여도 배달앱 리뷰나 체인점의 경우는 이제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할 자영업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기라고 하더라도요. 한 건당 피해 액수가 예. 적게는 이제 만 얼마에서 많게는 몇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해도 처벌이 이제 극히 낮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 클레임이 지나치게 많이 누적이 되면 가맹 본사에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약관이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사장님들이 더 좀 눈물을 흘리면서 참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다 싶은데 일단 벌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레가 나왔다. 사기. 예.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거는 협박? 예. 또 어떤 혐의들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 또 기망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으니까 사기나 사기 미수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허위 리뷰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를 했다 해서 업무방해죄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저 305명 저 자작극을 벌인 사람은 이러한 혐의들에 더해서 아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마구 보낸 행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에 대해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이게 형량도 높고 사실 예. 무서운 범죄인데 잘 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추가로 드리자면 예. 댓글 달거나 SNS에 댓글 달거나 하는 것도 스토킹입니다. 게시물 올리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고요. 네. 과거에 유명한 그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유튜브에다가 게시물을 올린 행위, 그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인정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배달 앱으로 외상 주문하시는 분들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외상을 해놓고 안 갚는 먹튀범들이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외상이 가능한지 몰랐는데요. 네. 이게 배달앱 시스템상으로 직접적으로는 안 되는데 배달 요청란에 죄송하다, 월급날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메모를 남기면 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리라 믿고 좋은 마음에 외상으로 음식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데 또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거나 알고 봤더니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다가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진짜 황당한데요. 배달이 안 왔다고 해서 환불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배달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예,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배달이 오지 않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린 것이 들켜가지고 이런 게 밝혀진 사건도 있고요. 이렇게 외상 사기, 배달이 안 왔다 사기 이런 행위들 모두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본인 말 안 들어줬다고 악성 리뷰 남기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장님들 많으신데요.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닌 게 리뷰 하나라지만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어떤 고의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더라도 악성 리뷰를 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거나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해당 업주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또 업무방해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사장님들이 피해자인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고객이 피해자인 케이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또 그 자유를 일탈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그 기준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표현은 보호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별로였다. 네. 가성비가 떨어진다. 네. 이런 주관적인 의견은 네.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가짜다. 벌레가 나왔다 등은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허위 사실도 허위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나 이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도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고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지나치게 모욕적인 언사를 남겼다면 이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다 라고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주관적인 의견 정도는 사실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은 어렵지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이런 이제 주관적인 평가도 반복되고 악의적이라고 한다면은 업무방해 뭐 예. 위계나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업자인데 별점 테러를 받아서 별점이 진짜 절반이 나서 망했다. 네. 이런 걸로 손해배상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와 같은 기초 사실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줄었다거나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 너무나도 어떤 악의적인 행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장님들 배달앱 주문 내역, 고객과의 대화 내용, 리뷰 스크린샷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워낙 피해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나 보더라고요. 예.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사람 조심해라, 나도 당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근데 여기에 간혹 문제가 있어 보이는 주문자의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 심지어는 뭐 주소까지 특정을 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물론 주의하라는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정보라 좀 조심해야 될 점들이 없을지. 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악성 리뷰 피해들이 많으니까 자영업자들끼리 공유하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하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배달앱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유포까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 좋은 리뷰를 단 고객의 주소를 열람을 해서 해당 고객의 주소를 언급을 하면서 이 리뷰에 댓글을 단 업주가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소비자도 업주도 모두 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먹는 것 가지고만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더 블랭크샵의 사랑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